법칙을 배웠죠. 보일-샤렐의 법칙은 뭐냐 하면, 자, 기체의 부피는 비례한다. 뭐와? 절대 온도와 비례하고 압력과는 반비례한다. 이걸 배웠어요. 자, 오늘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 기체의 부피는 비례한다. 자, 몰수에 비례한다. 우리 2학년 때 자, 기체 1몰은 0도시 1기압에서 22.4리터의 부피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간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피를 44.8리터로 하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피와 뭐는 비례한다? 몰수하고 비례한다. 따라서 12.04는 얼마냐 하면 또 2몰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짜집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례한다. 자, 뭐와? t와 비례하죠. 그 다음에 몰수 n과도 비례하죠. 그 다음에 압력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호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례 상수값을 하나 적어야 돼요. 그것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r, p, t,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 넘길게요. pv는 n, r, t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례 상수값인데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기체는 자 1기압 0도씨 0도씨니까 273 켈빈 몰수 1몰 V 이때 얼마입니까? 22.4 리터라고 배웠죠. 자, 1몰일 때 기체는 0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은 22.4니까 이 숫자를 넣습니다. 여기에 넣어서 모르는 문자 R밖에 없죠. 그래서 R을 구하면 0.082가 나오고요. 단위는 자 ATM 하고 리터 곱한 걸 몰 켈빈으로 나눈 거겠죠. 왜냐하면 이거 해갖고 나누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기체 상태 방정식은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비례 상수값을 특별히 R이라고 표현하고 값도 구할 수 있죠. 0.082. 0.082 외워둡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부분 압력의 법칙인데요. 혼합 기체의 압력은 같은 온도 부피에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런 뭐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산소가 2기압. 자, 산소가 있었고요. 여기에 질소가 있었는데 뭐 3기압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이것을 여기에 같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기압, 3기압 합치면 얘가 이제 5기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 부피에서 자, 부피 똑같죠? 지금 이 세 개가 똑같고요. 2기압이고 3기압인데요. 자, 부피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얘가 2기압, 3기압이면 둘이 반응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합을 합하면 전체 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 기체 A와 B의 전체 압력은 각각을 합한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과 부분 압력 법칙을 고려한 혼합 기체 전체 압력과 기체의 부분 압력 몰수의 관계식인데 말이 길죠. 자, 말이 길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A라는 기체가 있고요. B라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2기압, 그죠? 산소가 2기압이고 질소가 3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기압은 5기압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2기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기압은 전체 기압 5 곱하기 이게 이제 차지하는 몰수입니다. 차지하는 몰수인데 얘가 자 아까 봅시다. 같은 부피죠. 자, 아까 PV는 NRT에서 자, PV는 NRT에서 얘가 지금 같은 부피입니다. 그죠? 같은 부피고 또 아까 온도도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수값 같죠? 결국은 이 압력이라는 거는 뭐하고 비례하느냐 하면 몰수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산소가 2기압이다 이 말은 모르겠지만 몰수비는 여하튼 2K몰 3K몰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질소가 있다고 합시다. 질소가 아까 3기압 있었어요. 그래서 몰수의 비가 2대3인 거예요. 2대3인데 이거는 자 2K, 3K, 2K 이 말이죠. 전체 몰수분의 본인이 차지하는 몰수. 자 전체 몰수 5K분의 얘가 차지하는 몰수 3K 하고 전체 기압 압력 하면 부분 기압 3기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죠. 어떤 이 공간에 저기 수소가 2몰 있고요. 산소가 2몰 있고 질소가 3몰 있어요. 전체 기압이 만약에 10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압력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5분의 2 하면 되고요. 얘는 10 곱하기 5분의 3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와 자, 얘가 지금 같은 온도죠. 그 다음에 같은 부피에 있죠. 있을 때 전체 기압이 주어진다면 각각의 부분 압력이라는 것은 이거를 몰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분율. 자, 이게 전체 몰수의 본인이 차지하는 몰수. 이게 몰분율인데요. 5분의 2, 5분의 3이고 몰분율의 합은 얼마냐 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이니까. 자, 그 다음에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인데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금방 설명했죠. PV는 nRT 반드시 외웁니다. PV는 nRT. 자, 보일의 법칙은 뭐냐 하면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건 상수값이죠. K는 샤를 부피는 비례한다. 이것도 상수값이고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를 함께 써준 게 바로 PV는 nRT죠. 자, 부피는 비례한다. 뭐와? T하고 N하고 비례하죠. 뭐하고 반비례한다? 압력과 반비례하는데 너를 쓰고자 한다면 비례상수값 하나를 줘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PV는 nRT가 되겠죠. 이 R은 지금 분자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법칙이 나중에 많이 활용되니까 문제 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요. 비례상수를 K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R로 표시하고요. 요 식을 변형해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PV는 nRT죠. N은 몰수니까 질량 나누기 분자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기체에만 해당되는 반응식이고요. 절대 액체 고차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넘겨볼게요. M을. PM을 넘기고요. W 대신에 V를 넘길게요. WRT. 그러면 PM은 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 D, density. 그래서 PM은 DRT. 이것도 알아둡니다. 그래서 기체의 밀도와 만약에 다른 조건이 만약에 같잖아요. 이런 조건들이 만약에 같아요. 그럼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다음에 보겠지만 같은 조건들을 이렇게 상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상이잖아요. 이상이란 말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거니까. 그럼 실제 기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기체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합니다. 이상 기체는
이산기체는 기체 자체가 부피가 없다라고 무시를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차지하고 있겠죠. 자, 실제 기체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지 않겠죠. 하지만 낮은 압력에서는 혹은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에 간 인력이 약해지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잘 알아두는데요. 낮은 압력과 높은 온도. 그러면 분자가 거리가 멀겠죠. 높은 온도니까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낮은 압력과 높은 온도 조건에서는 이산기체를 조금은 따라주겠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실제 기체가 이산기체처럼 행동하려면 분자량이 작으면 마찬가지 분자 간 인력으로 다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인력을 무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지 자체의 부피도 작을 것이고 작으니까 분자 사이 인력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산기체를 잘 따르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잖아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또 머니까 인력을 무시할 수 있어요. 금방 설명한 거죠. 온도가 높으면 분자 사이의 인력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자, 그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온도가 높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부피가 증가하니까 어차피 또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반대르 발서식은 뭐냐 하면 높은 압력에서 사실은 이산기체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산기체를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압력에다가 이상수를 더해주고요. 부피에다가 빼준 거. 자, 그래서 이거를 반대르 발스 식이라고 하고 요 AB를 반대르 발스 상수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보정이 왜 필요한가? 높은 압력에서 왜 보정이 필요할까?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높은 압력이라는 얘기는 기체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기체와 기체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인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벽에 충돌해서 생기는 압력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을 더해서 보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또 부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피를 빼서 보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상 여기까지 하고 지금 PV는 NRT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PV는 NRT, 그 다음에 PM은 DRT. 지금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한데요. 반드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